가정의 달 5월 가족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되새기는 달인데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부모, 또 가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10년 넘게 가출 청소년 또 위기의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는 분이십니다. 부산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이자 부산 진구의 부전 청소년 센터를 이끄는 박용성 센터장을 모시고 위기의 청소년 실태 또 부모와 가정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용성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목소리 힘이 넘치십니다. 네. 네. 오늘 부산에서 오신 거죠? 네, 부산에서 왔습니다. 아, 오늘 또 날이 굳어가지고 오시는데 좀 불편함이 없었나 걱정이 됩니다. 지하철 딱 내리니까 이제 네. 별 예. 비도 안 오고 좋았습니다. 네. 아, 사실은 이제 두 번째 만남입니다. 저와는 네. 지난 봄에 보호 처분 학생들을 위한 진로 특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네. 제가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부르셨는데 오늘은 또 불가피하게 제가 서울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특강 해주셔가지고 예. 너무 좋았습니다. 진로 특강하면서 아이들이 그 5년 뒤에, 네. 10년 뒤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예.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또 기회 되시면 한 번 더 오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오셔서 섭외를 또 하시는군요. 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좀 소중한 얘기 많이 나눠볼 텐데요. 일단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직접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저는 하는 일이 좀 많습니다. 네. 저도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아이들이 이제 3남매가 있는데, 아버지 지금 나는 무엇을 써야 될지 잘 모를 정도로, 네. 저는 지금 현재 부산에 있는 틴스토리라는 사단법인의 상임 이사로 있고, 또 부산 진구 부전 청소년 센터의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예. 제가 출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저를 교수님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제가 일반 목회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수 교단의 제가 목사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네. 이 불리는 호칭이 굉장히 다양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그 중에 오늘은 네. 위탁보호위원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위탁보호가 뭔가요? 보호자 대신에 소년을 이제 우리 학생을 위탁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호자의 보호력이 좀 어려운 경우에 그 보호자 대신에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을 챙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가 있지만 네. 어떤 이 보호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이거나 네. 아니면 부모가 없는 경우이거나 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다 해당이 됩니다. 보호력이라고 했을 때 그 예. 보호력은 부모가 있지만 그 보호력이 미치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네. 기능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네. 구조적인 결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구조적인 결손은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어머니가 안 계시거나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가 그렇고 부모님이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지만 이제 어떤 기능적인 엄마가 엄마의 역할을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네. 있지 않겠나. 그럼 그런 경우는 네. 법원이 이 학생들, 이 아이들을 위탁을 맡긴다라고 어떤 이 명령, 법원 맞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는 경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1호 처분입니다. 예. 1호 처분은 본래 보호자 또는 그 이상의 감호 위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하는 것을 위탁보호위원에게 위탁한다.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네. 부모의 보호력이 약한 경우에 네, 이제 이렇게 그렇습니다. 센터로 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함께 사는 경우도 네, 있고. 데리고 네.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1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이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이라고 해서 그 시설에서 함께 위탁형 대한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대한 가정의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이제 센터 경우는 위탁 시설은 아니고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주간 보호를 하는 예, 곳인 주관 거죠. 보호하는 네, 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정말로 그 위기 청소년들에게 가정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과 보호를 받을 텐데 그 후에는 좀 달라지거나 변화된 모습이 보이시나요? 예, 6개월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데 예. 6개월 동안의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고 결국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내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이 생활에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또 내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 될 것이고요. 네. 좋은 분들이 와서 진로 특강하면서 아이들이
확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그렇죠. 아나운서님 같은 네. 예. 좀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네. 기분인데요. 그러면 일단 네. 위탁부 학생들 아이들을 만날 때 거의 뭐 매일 만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매일 만납니다. 그러시죠? 본래는 일주일에 1회 이상이라고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한 번 만나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주일에는 안 된다. 네. 네. 주일에는 안 되겠고 계속 매일 만나서 방금까지 괜찮았던 애가 1시간 뒤에 30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루도 사실은 좀 너무 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뭐 주변 친구들이나 네, 어떤 맞습니다. 선후배, 지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네. 같은데 학생들을 만나면서 가장 마음에 새겨두는 어떤 뭐 점은 뭐가 있을까요? 학생들을 만나면서 네.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인내. 센터장님이 인내를 배우신다고요? 제가 인내를 배웁니다. 아. 제가 인내를 배우고 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또 돌아보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거는 많이 좀 기다리신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그렇죠. 네.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그 자세, 예. 기다려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거, 아이의 장점이 뭘까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는 거. 어떤 아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장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는 거 보면 그것 또한 장점이지 않나. 센터에 오는 것. 예,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는 것만 해도 큰 감사하고 오는 것만 해도 고맙고.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의 변화를 기다리고 그 학생들의 반응을 기다리고 네. 하신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부모나 어른들의 마음이 조급해서 못 기다리는 경우도 많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위탁부 받는 학생들 주로 어떤 이유로 오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사실은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 뭐 사소한 그 사건들도 있긴 하지만 예. 그러나 요즘에 통고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통고. 예, 네. 통고는 소년법 4조에서 아이들이 이제 비행을 할 경우에 범죄 행위 말고 비행을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4조 3항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는 자, 네. 통고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몰려다니는 성행을 가진 아이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 이런 행위 자체가 소년법 4조에 나오는 명시되어 있는 일인데 예. 이런 아이들을 발견하면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통고하는 게 길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통고해야지 통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예. 통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보호자 그리고 학교 그리고 시설의 장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오는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지휘 비행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통고나 또 그거를 경찰관이 하게 되면 우범 소년 송치입니다. 네. 그래서 우범 소년 송치가 돼서 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결국은 저한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비행이라는 네.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 범법 행위 아니면 이제 이 범죄를 저지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전에 방금 말씀하신 어떤 가출이나 집단 행위나 어떻게 보면 청소년 시절에 좀 할 법한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또 이 범죄 행위로 넘어갈 수 있는 빠질 수 있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는 딱 기로에서 있는 아이들을 기로에 서 있는. 예. 거의 절벽 끝에 이제 서 있는데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늘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 이 아이가 여기에서 마지막이다. 사회 어쩌면 이제 사회에서 못 볼 수도 있고 어쩌면 성인범으로 갈 수 있는 네. 그런 기로에서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벼랑 끝이다. 부모님도 돌봄이 안 되고 학교도 돌봄이 안 되고 그리고 사회마저도 국가마저도 이 아이들을 외면한다면 이 아이들은 정말 갈 데가 없어서 범죄자가 되거나 혹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호력 그리고 이제 방금 돌봄이 안 되는 부모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부모가 문제되는 경우는 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하겠죠. 예. 부모님은 짜여진 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틀이 있습니다. 네. 누군가 로망을 가지고 있죠. 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예.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모범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두 부모님 다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어떤 부모님들은 너무 우호적으로 아이의 행동의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허용적인 부모의 양육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허용적인 양육 태도도 문제이고, 그리고 아이가 뭘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방임이군요. 방임. 네. 그래서 아이가 집을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부모님들이 꽤나 많으십니다. 특히나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족의 형태들이 있는데 예. 그 가정에서 뭐 편부, 편모, 그다음에 조선 가정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들, 뭐 이런 가정들이 이제 취약 지역이다 보니까, 취약 계층이다 보니까 예.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뿐만 아니라 양부모님 계셔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아하. 아이를 방임하는 경우도 꽤나 네.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금쪽이가 나오는 예. 프로그램을 보면 문제의 원인이 아이들에게 있기보다는 부모에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만큼 부모 또 어른들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100% 공감합니다. 저도 금쪽이 자주 보는데요. 예. 예, 그게 결국은 부모의 양육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아이는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금쪽이 같이 어린 친구들이, 요즘에는 좀 큰 친구들도 나오던데, 네. 어린 친구들이 자라면서 내가 이제 힘을 가졌을 때 그게 외부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부모에게 그것을 돌려서 위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가 그런 문제 행동을 했을 때 먼저 1차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분이 예. 부모님이시겠죠. 예. 예.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어디서 이런 아이가 나온지 잘 모르겠다. 나는 안 그랬는데.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센터장님. 나는 안 그랬는데. 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으로 네가 나지 누가 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앞서서 이제 뭐 무조건 또 다 오냐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또 우리 센터장님이 굉장히 단호할 땐 단호하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보호력이 약하고 또 통제력이 안 됩니다. 부모가 예. 하지마 하면 할 건데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네. 통제를 하기 위해서 좀 단호하게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되는 건 되는 거고 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네.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 연락 잘하기. 연락 뭐 부모에게 아니면 센터장님에게? 센터든 부모님이든 연락 어른들에게. 잘하기. 예. 연락 잘하기. 네. 두 번째가 출석 잘하기. 그렇죠. 학교 잘 가고 센터 잘하고. 그다음 세 번째가 거짓말하지 않기. 예.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기. 요점 이야기하면 이거 다 지킬 수 있겠나 하면 다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겠죠. 100% 문제 없다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부모님 말씀 잘 듣기. 요 네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네. 이 아이들이 다 암기할 만큼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잘 안 되거든요. 네. 연락 잘 안 되고 출석 잘 안 되고 예. 출석 못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출석 못하면서 아주 기상천외한 핑계거리들을 막 대는데 진짜 기상천외합니다. 그럼,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경우는 일단 와서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하죠. 예, 버스 안에 잤습니다. 종점까지 갔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는 아주 흔한 핑계 중에 하나고, 예, 아이들이 핑계들을 5만 가지의 핑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때 강의 갔을 때 옆에서 잠깐 보니까 온화한 판사님보다는 조금 이 단호한 판사님이 차라리 낫다. 네.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건 왜 그럴까요?
예, 오나한 판사님도 괜찮겠지만 네. 판사님은 판결할 때 보니까 네. 좀 단호함이 있어서 네. 단호하게 판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아이고 그랬구나 다 이유가 네. 있었구나 그래 뭐 안 됐다 하고 판결을 세게 때리는 분보다 그냥 안 돼, 아예 안 돼, 네. 안 돼. 네. 하고 차라리 세게 맞는 게 오히려 덜 아프다. 네. 그런 취지로 말씀을 얘기를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하는 걸 충분히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네. 자, 여러분 지금 가정의 네. 달을 맞아서 부산 진구의 부전 청소년 센터의 박영성 센터장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거리의 아이들 또 위기 청소년들을 돌보고 재판을 따라다니시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밤낮으로 앞장서는 일이 가출 청소년을 찾아다니는 일이라고요? 네. 네. 저는 그 2014년도에 이렇게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김해 여고생 앙매장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네, 아주 가출해서 생겨난 문제인데요. 어쨌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가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출 청소년들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비행과 범죄 그리고 피해와 가해 등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아이들을 빨리 찾아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안전한 곳에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김해 여고생 사건도 마찬가지로 가출을 해서 단순 가출로 치부하면서 이 사건이 결국은 죽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가출만큼은 엄청 관심을 가지고 잘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24시간 안에 예. 아이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런 가출로 하고 실종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안내하곤 합니다. 학생들이 가출하는 주요 이유가 뭘까요? 아주 놀고 싶어서. 네. 놀고 싶어서. 놀고 싶다는 거는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아나운서님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노는 개념과 네. 우리 위기 청소년들이 가지는 논다는 개념은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들, 그 나이 또래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어른들이 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이제 답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른되기 미리 준비하는 것 같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폭음을 해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마신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피해 상황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가출 청소년을 구했던 실제 사례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도 살뜰리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김해 사건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거하고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 이제 서면에 놀러 가겠다. 부산에 있는 번화가입니다. 네네. 서면에 놀러를 가겠다 하고 나간 뒤로 아이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들에게 가출 신고를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아무리 수소문해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보통의 경우에 놀기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다 연락을 하는데 예. 이런 친구들하고도 연락이 다 단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감하기를 이거는 사고다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됐고 여러 루트로 알아보니까 실종 신고되어서 마지막 핸드폰이 꺼진 위치가 김해라는 공교롭게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산이 아니군요.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김해로 갔다. 그 다음에 행선지는 어딜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연결이 닿아서 확인해 보니까 전라북도죠. 익산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생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문자 메시지가 엄청 다급하게 도와달라는 어떤 메시지를 친구한테 보낸 겁니다. 예. 그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이제 익산으로 이제 직원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을 했죠. 경찰에 연락하니까 자기들이 수사를 해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사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빨리 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해서 경찰관하고 저하고 계속 수차례 통화하면서 아이를 2명의 아이였는데 네. 여중생 2명의 아이였는데
이 아이 중에 한 명을 찾았습니다. 예. 찾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납치가 된 사건이 맞고 그리고 익산과 대전으로 다니면서 이 성인들이 몹쓸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가담돼 있는 4명의 성인들이 구속이 다 돼 있습니다. 예. 지금 1심에서 제가 알기로는 10년씩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 관련돼 있는 일이겠죠. 예. 참 그런 어떤 사례를 당장 현장에서 접하시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조금 어떤 미온적인 대처에 아주 아쉬운 경우가 좀 있으셨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모든 국가의 정책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선의 경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청소년 문제는 좀 뒤로 밀립니다. 늘. 그리고 강력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또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저는 일선에서 있는 입장에서 강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일선책에 있다, 일선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그분들을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해서 움직인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관할 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산에서 거기까지 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셔서 또 그 일당들을 다 구속하고 하는 일들을 제가 알기로는 한 5개월 넘게 수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가출 청소년 한 명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공권력도 필요하고 학교나 당연히 또 부모의 개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유기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나 봐요. 네. 본래 청소년 안전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출 청소년이든 자살이든 고위험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접하게 되면 그 안전망이 작동을 해서 제대로 이제 굴러가도록 해서 아이를 구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강력 사건이 생긴 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막 법안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이 어긋나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정비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는 박용성 센터장님 개인에 대한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앞서 이제 지금 이 일이 2015년, 2014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내 자녀 돌보는 것도 힘든 시기입니다. 요즘은. 근데 이제 남의 자녀를 돌보는 것도 뭐 비용도 시간도 많이 들 테고 1년만 할 주고 말 줄 알았다라는 주변의 시선도 있었다고 해요. 솔직히 그만두고 싶은 적 없으셨습니까? 오늘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매일이군요. 예, 매일 순간순간 스쳐가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합니다. 어떤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셔요. 어떤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냐고. 이제 뭐 따지듯이 그렇게 물을 때, 야 나는 아이 하나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가출한 아이 찾으면 한 건당 얼마 받는지 물어봅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을 소년을 보내거나 뭐 이렇게 하면 한 건당 얼마 받는지 알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저한테 뭔가 대단한 걸 주는 줄 압니다. 근데 그 부모님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다 봉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조금 수그러들. 혹시 공무원은 아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공무원 아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아니고 저희는 이제 공공시설이긴 하지만 민간인들이 이렇게 단체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면 그때서 이제 조금 협조하는 분위기.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우리한테 안 와도 상관없다고 제가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한테 온 아이이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가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이런 청소년 보호센터가 전국에도 또 있죠? 우리 같은 시설은 없을걸요. 청소년 센터는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가진 곳이 없다는 말씀일까요? 이렇게 위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또 일반 청소년들 활동하고 그다음에 복지와 관련돼 있는 일을 하는 기관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토탈해서 복합센터로 해서 진행하는 그런 곳은 없죠. 그리고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기관이 예. 자부하고인데 전국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게 아마 이제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네. 또 들이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1년만 하고 그만둘 줄 알았더니 10년을 하고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이제 아이들은 변하지 않습니까? 예. 아이들이 변화되어서 저한테 나타났을 때 혹은 편지가 이제 저한테 한 번씩 옵니다. 손편지가 오는데 그 손편지를 보면서 어김없이 제가 지치고 힘들 때에 그 손편지가 저를 위로해주는 아주 중요한. 네. 그래서 제가 또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믿음 안에서 어떤 말씀에서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리플레이시 되고 네. 또 시작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 아이들의 격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삼남매가 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녀들은 정작 우리 아빠는 어디에 가 있어요라고 서운해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을까요? 뭐 제가 직접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아이들 아마 이 심리 검사 같은 거 하면 네. 아버지의 기능적 결손이 나오지 않을까. 아이고야. 근데 이제 우리 두 아이는 좀 벌써 이제 성인이 되었고, 네. 그 다음에 밑에는 고3이고, 그래서 뭐 지금은 예, 그 세월을 조금 지나왔네요. 혹시 센터장님 본인이 좀 방황하는 청소기를 보내셨거나 하진 않으셨나요?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네. 갖게 된 이유가 있으시군요. 네. 네. 우리 딸들도 다 볼 거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볼 거고 뭐 여러분들이 볼 거다 이런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좀 알겠습니다. 곤란한데 네. 어쨌든 제가 위기 청소년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위기 청소년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위기의 세월을 보내면서 내가 이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좋은 어른으로 남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청소년 문제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천정호 판사님 그때 당시 한참 2014년 15년도에 호통 판사님으로 예, 예. 굉장히 유명했죠. 네. 소년 그분, 법원, 예. 가정법원에. 예. 네네. 그분의 재판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눈물을 엄청 흘렸습니다. 엄청 흘리면서 요거는 약간 신학적 용어이기도 하고 신앙적인 용어이기도 한데 예?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재판장에서요. 예. 네. 그러면서 제가 잠깐 한두 시간 정도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지? 어떻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지? 비공개 재판이라니까 간지난다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습니다. 펑펑 울면서 저의 청소년 시기가 보이고 예. 또 부모님의 모습에서 저의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서 야 내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시작했던 일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앞서 이제 편지를 많이 보내온다. 손편지 네. 그것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몇 개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냥 짧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재판에서 선생님 덕분에 2개월이라는 기회를 받았는데 제가 선생님과 판사님의 믿음을 깨버려서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여기서 나가면 끊을 친구들은 정리하고 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검정고시 합격하고 미래에 대한 고민도 하고 해야 될 일들을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겠습니다. 박용성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아마 그러면 어떤 그 보호 시설에 들어가 있는 네, 맞습니다. 거죠. 또 예. 인생 코치 용성 샘. 네. 작년 크리스마스는 병원에서 보냈고 이번 크리스마스는 소년원에서 보내지만 꽤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슬프지만은 않은 크리스마스예요. 잘 지내고 계시죠? 라고 또 용기 있게 편지를 남겼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어른들께 이렇게 정을 주고 의지하게 되었는데 누군가 저를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건 정말 이제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고 부족한 저를 더 성장시키고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 같아요. 저도 2025년도에는 멋진 어른이 될 거예요. 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1월에 꼭 뵐 수 있기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이게 그러니까 그 보호시설 안에서 손편지를 써서 네, 맞습니다. 센터로 보내온 거네요. 네. 네. 어떠십니까? 이런 편지 받으실 때마다. 그런 편지 받을 때마다 좀 뭉클하고 내가 과연 그 아이한테 그렇게 했나? 라는 생각을 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과도하게 또 아이들을 너무 몰아쳤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앞에 읽었던 편지 읽었던 그 친구는 제가 이제 뭐 판사님께 어떤 처분을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건 판사님의 고유의 영역이니까. 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네. 판사님 이 아이 제가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이 아이를 조금 데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성향이 개선되도록 어떤 프로그램이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호 계획들을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 네. 판사님 보통 대답이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 편지 읽었던 친구는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움, 후회의 눈물 네.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 지금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 박영선 센터장님은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교 복귀를 돕는 또 청소년 비행 탈선 요인을 연구해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청소년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직접 올려주셨어요. 맞으신가요? 예. 박사학위도 있으시고요. 네. 네.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는 정말 훌륭하십니다.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이 뭔지 몰라서 방황하고 아파하는 아이들이 너무 마음과 몸을 많이 다쳐서 힘들 텐데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댓글도 올려주셨습니다. 그럼 마치기 전에 나오셨으니까요. 좀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을 하나를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아이들의 어떤 문제가 뭘까? 제가 단연간 하면서 예. 비행의 어떤 그 변화들 이런 거 보면서 지금 생각되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예. 스마트폰에 너무 과의존하는 아이들의 문제들이 있어서 그 스마트폰의 과의존 문제를 어떻게 이 아이들이 결국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남자 아이들은 도박에 좀 많이 노출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도박 이제 랜덤 채팅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예. 오픈 채팅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와 만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되어서 이 아이들이 낙인찍혀서 위기 청소년들이 가는 센터에 간다. 어떤 센터는 그렇습니다. 그 행위에 대한 이름이 정확하게 있는 그런 센터도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어떤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예. 참 그렇지만 네. 청소년 땡땡땡 뭐 피해자 뭐 기관 뭐 이런 네.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가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복합센터로 해서 이 센터 안에서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안에서 세부적으로 네. 나누더라도 보호, 알겠습니다. 활동, 상담 이런 예. 영역들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네. 촉법 소년의 뭐 범죄 처벌 연령을 낮추고 처벌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뭐 연령 낮춘다고 해결될 문제인가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100분 토론감이기 때문에. 자, 그럼 끝으로 우리 가정과 사회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 또 울타리박 아이들을 위한 노력 앞으로의 계획 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질문이 너무 많은데요. 앞에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함께 일하는 우리 직원들 아마 듣고 있을 텐데 함께 일한다고 고생이 많고 앞으로도 같이 우리 벼랑 끝에서 있는 기로에서 있는 아이들을 함께 잘 구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끝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11년째 위기의 청소년들을 돕고 있는 부산 진구 부전 청소년 센터의 박용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